첫 번째 편지가 도착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다. 창가에서 발견한 그 편지는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단지 깔끔한 손글씨로 내 이름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어제 늦은 밤까지 보고서 때문에 고생하셨겠어요.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듬느라 잠을 설쳤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일이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후였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었으니까. 장난이겠지 하고 생각하며 편지를 구겨버릴 뻔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따뜻함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화요일에도 편지가 왔다. 김 과장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번에는 정말 기겁했다. 어제 회의에서 김 과장과 예산 배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도 회의실 안에서만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다른 참석자들조차 우리가 언성을 높인 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진행된 대화였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수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창가를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편지도 없었다. 실망하며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창틀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속상하시겠어요. 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항상 처음엔 거부당하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창의력을 믿어요. 또다시 정확한 지적이었다. 어제 상부에 제출한 신규 사업 기획안이 기각된 것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나와 직속 상관뿐이었는데 목요일에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다. 익숙하지 않던 위로가 없으니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면서 내가 얼마나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금요일 밤 늦게 귀가했을 때 편지가 와 있었다. 어제 편지를 보내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이 기다렸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후배 직원과의 갈등으로 힘들었죠? 리더의 자리가 외로운 것은 당연해요. 완벽한 답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당신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리더라는 증거예요.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오늘 신입사원 이대리와 업무 배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것, 그리고 내가 너무 엄격했나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주말에는 편지가 오지 않았지만 월요일 아침 2통이 함께 왔다. 토요일, 혼자 보낸 주말이 쓸쓸했겠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일요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린 후 마음이 무거워졌죠?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에요. 이제는 무서울 정도였다. 토요일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핑계를 대고 거절한 것. 일요일에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며 핀잔을 들은 것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나는 CCTV를 확인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편지들이 주는 위로는 점점 더 간절해졌다. 마치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편지는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가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도
혹시나 하며 창틀을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편지가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공허했고, 편지가 있는 날에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2달째가 되자 편지의 내용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내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다. 당신이 가끔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 갈망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찾게 될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설탕을 2번 넣으면서도 단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습관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관찰들이 편지에 섞여 들어오면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무섭기보다는 신기했고 외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편지의 톤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오늘 당신이 입은 파란색 셔츠가 참 잘 어울려요. 그 색깔이 당신의 눈동자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마지막 문장에서 처음으로 편지 쓰는 사람의 주저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주저함이 왠지 모르게 사랑스러웠다. 다음 편지는 더욱 솔직했다. 당신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이죠. 물론 그런 모습도 멋있지만 가끔은 마음껏 웃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웃음소리는 어떨까 궁금해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다른 감정이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답하고 싶어졌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온 편지는 다른 때보다 두꺼웠다.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벌써 3달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혼자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들을 안고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당신의 일상을 지켜보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면서 어느새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당신의 꼼꼼함과 성실함,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애잔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소중해요. 아직 당신 앞에 나설 용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켜보기만 한 제가 당신에게 마음을 고백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당신의 웃음을 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행복해하며 웃는 당신의 모습을. 그 웃음을 제가 선물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언젠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면 직접 만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음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그 사람에게 이 말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